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왕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시 한 편을 꼽으라면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지 않고 진달래꽃을 선택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진달래꽃을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달래꽃하고 제가 여기에 이별의 한이라고 썼는데, 이것은 이별의 정한을 노래한 것인데, 이별한 상태의 글인가 아니면 이별하기 직전의 글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생각해 보면 흥미로울 것입니다. 그리고 작가가 김소월인데, 소월은 이름이 아니고 호입니다. 이름은 김정식이고, 소월을 한자로 쓰면 하얗할 때 소자와 달을 짜죠. 이것을 번역하면 흰 달이고, 흰 달의 정서를 보면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날 것 같은 슬픔을 자아내게 한다. 그래서 애상적 정서라고 하는데, 김소월은 슬픈 삶을 삽니다. 물론 일제치하이기도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외숙모 밑에서 자랐다라고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겠죠. 소월, 애상적 정서, 소월이라고 하는 호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 아니면 그러한 삶 속에서 소월이라고 하는 호를 정하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와 유사한 시조를 한편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인데, 시험에 종종 출제되기도 합니다. 이화의 월백하고 은하니 삼경인제, 일지 춘심을 작위하려만한 다정도 병인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라고 하는 시조와 연관시켜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진달래꽃을 전통적 민요조인 칠호조의 삼음보의 율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고, 시험에 이 부분이 단골로 출제되기도 하는데, 칠호조의 삼음보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나 보기가 역겨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여기 7음절이 나와 있죠. 가실 때에는 5음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5조라고 하는 것이고요. 삼음보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렇게 세 묶음 단위로 되어 있다. 그래서 7,5조의 3음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7,5조의 3음보가 무엇인지 알죠? 그러면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학교종이, 또 태극기가 바람에, 한번 볼까요? 학교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태극기가 바람의 펄럭입니다. 대부분 7글자, 5글자, 그리고 세 음보 단위로 묶여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고려 소교 중에서 7호조의 3음보의 율격, 특히 3음보의 율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가실이라고 하는 작품과 고려 소교의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하는 청산별곡이라고 하는 작품을 참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작품을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그랬을 때 현재는 이별한 것이 아니죠. 가만히 보니까 가실 때는 이라고 했습니다. 맨 앞에 만약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볼까요? 만약 누가, 너가, 당신이 나를 보는 것이 싫어서 가신다면, 이런 것을 좀 어려운 말로 가정적 상황 설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벌어진 것이 아니라 가정적으로, 가상에서 상황을 설정해 본 거죠. 지금 당신과 내가 너무나 행복한 관계이긴 하지만, 만약에 당신이 나를 보는 것이 싫어서 간다면
안타까운 상황 설정이죠. 그래서 이때 나의 밑줄을 치고 이렇게 기억을 해놓고 문장 성분을 쓰시오라고 했는데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주어라고 썼는데 주어가 아니고 주어는 여기에 당신이라고 하는 것이 생략된 거죠. 만약에 당신이 나를 보기가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목적어가 되는 거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나를 보는 것이 역겨워 싫어서 그때 역겹다라고 하는 말을 잘 봐야 되겠죠. 역겹다는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워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비읍불규칙 활용을 보면 되겠죠. 살짝 비읍불규칙 활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역겹 그리고 다를 뺀 나머지를 어간이라고 하고 여기에 어미가 붙는 것을 활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간에 어미가 붙어서 어떠한 변화도 없는 것을 규칙 활용이라고 하고 어간에 어미를 붙여서 어간이 바뀌는 경우를 어간 불규칙 활용, 또 어미가 바뀐다면 어미 불규칙 활용, 어간 어미가 동시에 바뀌게 된다면 어간 어미 불규칙 활용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어간이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서 어가 오게 되면 여기에 있는 비읍은 오나 우로 바뀌게 되는데 음성이기 때문에 우로 바뀌게 되죠. 그렇다면 어떤 모양이 될까요? 역겹은 역교 우가 될 것이고 여기에 어를 만나게 돼서 우와 어가 축약돼서 우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역교 우어가 된 것입니다. 비읍불규칙 활용 기억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나를 보는 것이 싫어서 가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은 내가 임과 너무나 행복한 관계를 이루고 있지만 만약에 사랑하는 당신이 나를 보는 것이 싫어서 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에 시적 화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 말 없이 고이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 오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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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마지막에 부분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을 가군의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운율감을 형성한다 라고 하죠. 이 효과를 과거에는 효과라고 발음했는데 지금은 효가, 효과 둘 다 복수 표준 발음으로 인정해주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간단하다인가요? 간단하다인가요? 과거에는 간단하다 그랬는데 이것도 간단하다, 간단하다 둘 다 복수 표준 발음으로 인정해주고 이것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관건이다. 요즘에는 관건이다 라고 발음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불법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불법 유턴. 과거에는 불법 유턴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불법 유턴, 불법 유턴 모두 발음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두시기 바랍니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 것 잠깐만 기다려라. 당신과 내가 사랑을 나눌 때 영변에 있는 약산에서 즐겁게 행복하게 지냈던 거죠. 그런데 영변에 있는 약산에 진달래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데 그 꽃을 한아름 따다가 당신이 나를 버리고 가는 그 길에 뿌려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영변은 그 당시에는 아름다운 지역이었죠. 영변에 약산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동산이 있었는데 지금 영변은 북한에서 핵 실험하는 장소로 탈바꿈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영변에 있는 약산의 진달래꽃을 여기서 안음인데 아름으로 된 것을 우리는 활음조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때 요 활자는 상당히 어렵죠.
물수변에다 뼈 골자인데 이것은 미끄러지다 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활음은 음이 미끄러지듯이 그렇게 부드럽게 이거죠. 그래서 한 안음이 아름으로 바뀌어진 것이죠. 이것을 활음조 현상이라고 하죠. 요 활자가 들어가 있는 것을 이렇게 쓰면 미끄러지듯이 달려가는 길이 활주로가 되겠죠. 비행기. 그런데 이것을 아주 다르게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골자로 읽힐 때도 있어요. 웃긴다, 재미있게 해학적으로 할 때 골개미라고 할 때 이 활자를 골로 읽는 경우가 있으니까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영변에 있는 약산의 진달꽃을 한아름 따다가 가실 길에 뿌려주겠습니다 라고 했죠. 여기서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산, 화, 공덕이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때 산화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산은 흙뿌리다. 무엇을? 꽃을. 그리고 덕을 비는 거죠. 산화 공덕.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이 산화 공덕에 관련된 그 밖의 작품을 찾아라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과 또 공부하겠지만 헌화가라고 하는 작품과 도설가라고 하는 작품이 산화공덕에 입각한 작품이니까 꼭 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시험 문제로 출제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나를 버리고 가는 님에게 축복을 비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님이 나를 버리고 가시는 걸음걸음, 이것을 줄이면 걸음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나를 버리고 가시는 그 걸음마다 놓여있는 그 꽃을, 이때 그 꽃, 희생을 나타나게 되는 거죠. 나를, 여기서 꽃은 결국 시적 화자 나 자신을 나타내 주는 것이니까 나를 밟고 가세요 라고 하는 거죠. 꽃을 뿌려줄 테니까 그 꽃을 뿌린 것을 밟고 축복을 받으면서 가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뿐히 줄여 밟고, 이때 사뿐히는 살짝인데 줄여는 눌러의 의미가 있으니까 살짝 꽉, 이런 것을 모순 형용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시를 공부하지만 어법, 문법적인 측면이 요 밟다에서 종종 출제가 되는데 리을 비읍이 나오는 것은 이 밟다를 제외한 대부분은 모두 리을로 발음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볼까요? 손가락이 짧다. 리을 비읍으로 썼지만 이때는 리을을 대표 발음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짧다 그러면 안 됩니다. 짧다. 그리고 무엇이 얇다. 항상 리을 비읍이 나왔을 때는 리을로 대표 발음한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렇지만 밟다만은 비읍으로 발음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길게 장음으로 해줍니다. 밟다, 밟고, 밟지. 그러나 모음이 나오게 되면 리을 비읍이 다 살아나죠. 밟아, 밟은. 그 다음에 넓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짧다, 얇다처럼 리을로 대표 발음되지만 이 뒤에 축하다라든지 또는 적하다 또는 둥글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면 넙죽하다, 넓적하다, 넙둥글다라고 넙으로 발음된다는 예외가 있는 것을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문학 작품 속에서 문법과 연계되어 출제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연입니다. 나보기가 엮여가실 때는 똑같이 반복되어 있죠. 맨 앞에 머리와 꼬리가 서로 연관이 있다. 그래서 서로 관련이 있다. 이것을 수미 상관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완벽하게 똑같진 않습니다. 1연, 2연, 3연, 4연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1연에 나보기가 엮여가실 때에는 4연에 나보기가 엮여가실 때에는 같지만 여기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여기서는 죽어도 안 눈물 흐리리오리다. 좀 약간
달라졌죠. 그래서 앞에는 반복이지만 뒤에는 살짝 달라졌다. 그래서 반복과 변조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 변조는 음악에서 변주곡 할 때 약간 달라지는 부분, 그래서 문학에서는 반복과 변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데, 겉으로는 내가 이별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나 절대로 이별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한다면 반대로 이야기하죠. 이런 것을 반어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꼭 출제되겠죠. 김소월의 작품, 그러면 반어법을 꼭 기억해야 되고요. 또 이거와 사촌관계인 역설법이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깊은 진리를 담고 있다라고 해서 역설법인데, 역설법의 대표적인 작가는 한용운의 작품인데요. 한용운의 작품은 과장에서 거의 99% 역설법으로 쓰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반어법 꼭 좀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참 잘생겼다라고 하면 못생겼다는 소리입니다. 좋아할 곳 없죠? 또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유리창을 잘못해서 깼다 그러면 엄마가 잘했다, 잘했어. 그럼 여러분 또 한 장 깰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은 너 왜 그랬어 이 녀석아 라고 하는 소리인데 반대로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고지고대로 듣고 유리창 깬 것을 잘했다고 했네, 또 깰까라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밖에 다른 작품의 반어법으로 쓰여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황동규의 즐거운 편지를 살펴서 즐거운 편지 어디에 반어법이 쓰였는지 꼭 찾아주시고요. 또 역설법으로 쓰여 있는 것은 유치환의 깃발이라고 하는 작품을 보면 되고요. 또 정지용의 유리창이라고 하는 작품 속에 어느 부분이 역설법으로 쓰였는가를 찾아보면 재밌겠죠. 유치원의 깃발, 이곳은 소리 없는 아우성. 여러분, 어떻게 아우성이 소리가 없겠습니까? 또 정지용의 유리창에서 외로운 황홀한 심사. 심사는 마음의 상태죠. 외로운 마음의 상태는 됐는데 또 벼랑간의 황홀한 마음의 상태. 그리고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여기서 보면 찬란한 슬픔의 봄을 나는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찬란한 봄은 됐는데 벼랑간의 슬픔의 봄이 왜 나왔을까요? 이런 것들이 모두 역설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진달래꽃은 이별의 정한을 노래했는데 표면적으로 본다면 어떤 것인가요? 순종적인 것처럼 보여요. 참고 견디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내면적으로는 나는 절대로 임을 보낼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죠. 주제는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이별의 정한을 노래했고요. 표현상의 특징으로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할 것, 이별의 상황을 가정적으로 전개했다라고 하는 것. 표면적으로는 임과 이별을 수용하고 있지만 이면에는 강한 만류의 뜻이 담겨있다라고 하는 것. 세 번째는 7호조 삼음보의 민요적 율격과 가군, 오리다를 써서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이 밑에 깔려있는 한자 수고는 애이불비, 슬퍼, 그런데 너무나 비통해하지는 않아 라고 하는 것과 산화공독이라고 하는 낱말과 또 여기에 해당되는 그 밖의 작품 헌화가와 도설가를 함께 익혀두면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달래꽃 3번 정도 반복해 들어